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컨트롤 키와 관련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컨트롤 키와 관련해서 마우스를 위로 아래로 하면서 확대, 축소하는 것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이번에는 키보드와 관련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키보드에서 컨트롤 키와 함께 자주 사용되는 단축키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컨트롤 키와 함께 쓰는 이 단축키는 한번 알아두게 되면 여러 프로그램에서 공통적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문서나 영상 편집 등을 할때 단축키를 이용하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단축 메뉴를 불러 거기서 원하는 기능을 선택하는 그 시간까지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작업이 가능해집니다. 여기 단축 메뉴의 우측을 보시면 해당 기능을 어떤 단축키로 사용하는지 안내가 되어 있네요. 우리가 인터넷으로 어떤 검색을 한다든가 토론회에 나가는데 근거를 좀 찾아야 된다. 또 어떤 주제에 대해서 나의 주장과 비슷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다른 근거는 무엇이 있을까? 객관적인 근거는 무엇일까? 우리가 이렇게 검색해서 찾잖아요. 검색어를 입력하면 찾는데 각종 자료를 찾다 보면 내용이 너무나 방대한 경우가 있어요. 20페이지 정도 해당되는 내용이 그 검색어와 관련하여 있는 경우도 있고, 또 그러면은 일일이 다 읽어가야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 중에서 자기가 가장 핵심적으로 궁금해하는 단어나 개념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것을 해당 화면에 있는 많은 내용 중에서 더 빨리 확인하고 싶다 이럴 때 컨트롤 F라는 단축키가 있어요. 화면 확대, 축소할 때 사용하였던 컨트롤 키 기억하시죠? 키보드에서 그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알파벳 F를 동시에 누르면 찾기라는 기능이 나와요. 한글 워드 프로세서에서도 찾기라는 기능이 있는 것 알고 계시죠? 그와 똑같이 인터넷 웹브라우저, 일반적으로 익스플로러 엣지를 사용하고 계신데 엣지든 크롬이든 네이버 웨일이든 컨트롤 키와 F키를 동시에 누르기만 하면 현재 열어둔 문서 파일에서 해당 내용이 어디에 몇 번이나 있는지 순식간에 찾아줍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면 오른쪽 상단 창에서 검색한 내용들이 마치 형광펜으로 표시한 것처럼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우리가 컴퓨터로 무엇인가를 찾아야 할 때 항상 시간이 부족한 경우가 좀 많아요. 그때 이 컨트롤 F 단축키를 활용하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웹브라우저에 있는 내용은 물론 PDF 파일, 한글 파일, 엑셀 파일, 프레젠테이션 파일 등 각종 문서에서 원하는 내용을 컴퓨터가 순식간에 찾아주게끔 만드는 단축키가 뭐라고 했죠? 네, 컨트롤 F입니다. 여기서 F는 영어로 find, 즉 찾다의 약자입니다. 지금 예시 화면을 보시면 문제점이라는 단어를 검색어로 입력해 두었고 화살표를 누를 때마다 문서의 어느 부분에 그 내용이 있는지 컴퓨터가 이동하며 아주 빠른 속도로 찾아주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키보드에 숨어있는 기능들을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를 활용할 때 어떤 기능을 빠르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단축키라는 것이 있어요. 프로그램마다 다른 경우도 있지만 아주 자주 사용되는 단축키들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단축키를 알아둔다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서 계속 활용할 수 있게 될 테니까 큰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집중해 주세요. 단축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Alt F4는 창닫기입니다. 창닫기의 단축키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 한글 프로그램을 열어놨다 이럴 때 Alt F4를 누르면 창이 이렇게 닫힙니다. 그래서 여기 가서 일일이 이렇게 끌 필요 없이 Alt F4를 눌러주면 해당 창이 닫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홈, 엔드는 키보드를 보면은 홈이라고 된 키하고 엔드라고 되어 있는 키도 한 칸 있어요. 이거는 홈키를 누르면 그 페이지의 맨 위로, 엔드키를 누르면 그 페이지의 맨 밑으로 내려갑니다. 컨트롤 Z라는 키가 있습니다. 컨트롤 Z. 이것은 뭐냐면 문서나 그림 등을 작성하거나 편집할 때 실수로 어떤 부분을 지웠을 때 실행 취소 버튼인데 안녕하세요.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실수를 지웠다. 이만큼을. 그때 다시 입력해야 되는 방법도 있지만 지운 부분을 되돌리는 겁니다. 되돌리기라고 있죠? 컨트롤 Z라는 게 보이죠? 문서 편집 과정에서 방금 전에 수행한 동작을 다시 원래대로 되돌립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제가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을 모르고 지웠습니다. 도레미. 근데 원래 지우면 안 됐다. 이때 되돌리기를 눌러주면 방금 전 거, 그 다음에 또 한 번 눌러주면 그 전 거, 그 다음에 솔라시도 지우고
미파를 지웠습니다. 이렇게 되면 되돌리기를 하면 가장 최근에 지웠던 미파부터 되돌려지고 또 한 번 더 누르면 솔라시도가 다시 되돌려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까지 가서 이거 누를 필요 없이 컨트롤 Z를 눌러주면 똑같은 동작이 이렇게 똑같은 되돌리기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시 보시겠습니다. 솔라시도 지우고 미파 지웠죠? 여기서 컨트롤 Z 한번 누르면 가장 최근에 했던 작업이 되돌려지고 한 번 더 누르면 그 바로 전에 했던 작업까지 되돌려지죠? 컨트롤 Z 키를 이용하면 이렇게 되돌리기 작업을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한글에서만 가능한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 가지 그래픽 편집 프로그램이나 동영상 편집에서도 컨트롤 Z를 누르면 되돌리기가 실행이 됩니다. 이게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단축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편집 프로그램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단축키이기 때문에 한번 외워두면 골고루 사용할 수 있겠죠. 엑셀이나 파워포인트, 편집과 관련된 모든 프로그램에서 다 활용할 수 있는 컨트롤 Z, 이거 꼭 기억해 두도록 하세요. 여러분들의 지금 사용하고 있는 키보드를 한번 봐보세요. 그럼 맨 윗줄에 노트북이든 일반 키보드든 F1, F2, F3, F4 이렇게 F하고 숫자가 되어 있는 키들이 있어요. 이거는 기능키라고 하는데 여기서 F1은 대부분의 프로그램에서 공통적으로 도움말을 의미해요. 도움말. 그래서 만약에 이런 엣지 같은 프로그램에서 F1을 누른다 한번 눌러볼게요. 누르면 마이크로소프트 엣지의 도움말 홈페이지로 이렇게 연결됩니다. 그래서 한글 프로그램에서 F1을 눌러볼게요. 그러면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한컴 오피스 2010을 사용하는 것과 관련된 도움말이 이렇게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눌러보면 투명선은 어떻게 하는 건지, 문단부 이런 것들 사용하는 방법이 이렇게 설명서가 이렇게 들어있었죠. 알고 보니까 다른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죠. 파워 디렉터 F1 눌러보겠습니다. F1 누르면 파워 디렉터를 사용하는 도움말이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자세하게 최소 시스템 요구사항이 윈도우 7 이상은 돼야 되고, 물론 7은 보안 때문에 쓰면 안 되죠. 그리고 인텔 코어 i 시리즈, 그리고 그래픽 프로세서는 이 정도는 되면 좋겠다. 그리고 메모리는 최소 2기가, 6기가 이상이 되는 게 좋다.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모션 트래커 사용을 어떻게 하는지, 오디오 더킹이 뭔지, 어떻게 사용하는지, 비디오 개체에서 동작 추적 이런 것들, 그 기능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설명이 자세하게 되어 있었죠. 알고 보니까 이미 내가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설명서가 다 들어 있었습니다. 그걸 불러오는 키가 바로 F1 키입니다. 만약에 어떤 웹사이트에 방문했는데 잘 로딩이 되지 않았다, 그림 파일이 깨져 있다 이럴 때 F4를 다시 누르면 다시 불러옵니다. 그 페이지를. 그리고 해당 프로그램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요. 특히 F1을 제외한 다른 기능 키들은 해당 프로그램마다 각각 다른 기능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키보드 맨 윗줄에 있는 기능 키 중 F1은 도와주세요라고 약속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 F1 키를 누르면 사용 설명서를 불러오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옵니다. 모든 프로그램은 해당 프로그램을 잘 사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기능 키 중에 가장 첫 번째 키 F1 키에는 보통은 해당 프로그램과 관련된 도움말 기능이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을 쓰는데 잘 모르겠다. 그럼 어떤 키를 누르면 된다고요? 네, F1 키를 누르면 됩니다. 지금 이 프로그램은 제가 이 강의를 녹화하기 위해서 화면을 녹화해주고 제가 말하는 음성이 녹음되는 그런 스크린 레코더라는 프로그램인데요. 화면 녹화 프로그램입니다. 또 프로그램이니까 F1을 누르면 도움말이 나올까요?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사이버링크 스크린 레코더의 도움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위한 최소한의 시스템 요구사항에 대해서 나오고 있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사용 방법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편집과 관련된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서 공통적으로 쓰이는 단축키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그러니까 문서 편집, 그래픽 편집, 사운드 편집, 영상 편집, 또 엑셀, 파워포인트 이런 것들 각종 문서를 편집할 때 모두 공통적으로 쓸 수 있는 아주 유용한 단축키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어떤 편집을 할 때는 그것이 무엇이 됐든 간에 우선 편집할 영역부터 선택해야 됩니다.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고
마우스를 쭉 끌고 갑니다.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영역만큼 이렇게 선택이 되죠. 그만큼 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딱 누르면 지금 이것은 일반적인 인터넷 웹페이지이기 때문에 방문자가 그 내용을 직접 편집할 수는 없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잘라내기가 없습니다. 복사하면은 복사가 되는데 여기 옆에 보시면 중요한 게 있습니다. 컨트롤 C라는 게 있죠. 만약에 이 복사를 누르지 않고 만약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단축 메뉴로 불러오지 않고 그냥 단축키로 바로 하려면 컨트롤 C를 누르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컨트롤 P는 보통 이 프린트 아까 여기서 C는 카피 복사라는 얘기고 컨트롤 P는 프린트입니다. 그래서 보통 한글 문서 작업을 하거나 이런 인터넷 웹브라우저에서 컨트롤 P를 누르면 화면을 인쇄해달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컨트롤 P를 눌러보겠습니다. 컨트롤 P를 누르면 프린트와 관련된 이 창이 열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 컴퓨터에는 프린터가 연결되어 있지 않아서 이렇게 나오는데 보통 프린트를 선택하고 인쇄를 눌러주면 이 페이지가 인쇄가 되게 됩니다. 처음에 어느 부분을 편집할 건지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쭉 마우스를 끌고 가면 이렇게 되었죠. 이 부분을 내가 어떻게 할 건지. 그래서 여기서 아까 컨트롤 C를 누르면 복사가 되고 만약에 단축키를 모르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복사 기능이 있죠. 그러면 이만큼이 복사가 된 거죠. 선택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한글창에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웹페이지다 보니까 그냥 단순한 텍스트가 아니라 어떤 글자에 대한 설정이나 그림 파일이나 이런 것들이 함께 딸려왔을 수가 있으니까 그걸 그대로 유지해 줄 거냐 아니다 나는 그냥 텍스트만 필요하다 그냥 글자만 나오면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한번 붙여보면 방금 여기서 이 부분이 복사가 돼서 여기에 붙여넣기가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컨트롤 C를 누르고 여기에 붙여넣기를 컨트롤 V 하면 텍스트 형식으로 붙이기 했는데 잘못 이거 필요 없는 것 같다 할 때 이거 되돌리기를 해서 지우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때 뭐 누르면 된다고요? 컨트롤 Z를 누르면 방금 여기 복사했던 작업을 취소하는 거죠. 만약에 여기 특정 영역만 선택하는 게 지금 필요한 게 아니고 여기 전체 다를 복사해야 되겠다. 그때는 컨트롤 A를 누르면 자, 해당 페이지를 딱 마우스 왼쪽 버튼 눌러주고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A를 눌러주면 이 전체가 선택이 됩니다. 컨트롤 A는 여기서 A는 뭐의 약자일까요? all입니다. all. 여기 있는 모든 내용을 선택한다 그런 뜻이 되겠죠. 컨트롤 A를 누르고 컨트롤 C를 한번 더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키보드에 있는 컨트롤 A, 컨트롤 C 눌렀죠. 그러면은 이게 전체 다가 복사가 된 상황이죠. 그래서 붙여넣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붙여넣을 공간을 이제 선택하고 여기다 붙여넣기로 합시다. 그럼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이제 눌러주면 단축 메뉴가 나오죠. 여기서 붙이기. 여기서 붙이기도 단축키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컨트롤 V. 이것도 한글 프로그램에서만 쓰이는 게 아니라 어떤 파일을 복사해서 붙여넣을 때도 또 뭐 그림 편집을 할 때, 사진 편집을 할 때도 영상 편집을 할 때도 모두 공통적으로 쓸 수 있는 그 단축키입니다. 컨트롤 V, 컨트롤 C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서 차이가 없이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단축키이기 때문에 외워두면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어요. 어떤 영역을 설정하고 컨트롤 C로 복사하면 클립보드에 임시 저장되게 되는데 임시 저장된 것을 붙여넣기 하는 단축키는 컨트롤 V입니다. V 붙여넣기. V는 영어로 할 필요 없이 그냥 V 붙여넣기라고 하면 컨트롤 V 붙여넣기. 물론 조금 말은 안 되지만 그래서 컨트롤 V 붙여넣기로 생각하고 하면 잘 외워지죠? 그러면 여기서 컨트롤 V를 한번 눌러볼게요. 아까 이쪽에다 붙이기로 했죠? 그럼 여기다 마우스 왼쪽 버튼을 선택을 하고 컨트롤 V를 눌러보겠습니다.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원본 형식을 유지할 거냐 그냥 텍스트만 필요하냐 하면 지금은 텍스트만 필요하니까 텍스트 붙여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글자가 이렇게 붙게 됩니다. 조금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웹페이지 형식이다 보니까 밑에 부분 있죠. 이런 부분들은 좀 문서 형식이 다르기 때문에 한글에서는 이런 식으로 붙여넣기가 된 것입니다. 아무튼 전체가 다 복사됐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이거 아이고 잘못했다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이걸 눌러도 되지만 컨트롤 Z를 한번 눌러볼게요. 이거 너무 모든 걸 다 복사해 왔네. 이럴 때는 실행을 취소하는 거 뭐 누른다고 했죠? 네, 키보드 자판에서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Z를 눌러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실행이 취소돼서 아까 원래 상태로 되돌아오게 됩니다.